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 당 김민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대한 영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수신호를 이렇게 감독들이 타임 부를 때 네. 이상하게 이 T라는 이 수신호로 수신호. 타임을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눈여겨봤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신에게 혹은 어떤 전지전능한 누군가에게 타임을 외쳐서 지금 이 순간을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타임을 외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타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한 회 대충 때우시나 했는데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제가 역시나. 갈수록 네. 대충 해놓고 수습을 길게 하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시 작가님이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그것을 SF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을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어서 두 편을 골랐습니다. 제목은 타임 루프 SF의 스릴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직선적으로 흐르게 되고 네. 시간의 흐름이란 건 비가역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고 나면 항상 밤에 자려고 하면 이불 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똑같이 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그런 소설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똑같이 똑같이 살아요? 사는 이야기를 소설로 쓴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의 어쩔 수 없이 네. 운명에 지배되는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고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고쳐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이야기를 다룬 경우도 있고 어쨌건 이런 타임슬립 혹은 타임 루프에 관한 수많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간 앞에 시간의 흐름 앞에서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다 재밌어요. 네, 그렇죠. 쉐이프 오브 워터에 보면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달력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들이 시간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면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제 러브 스토리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영화 같은데 사랑의 블랙홀 같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어바웃 타임 같은 작품. 그 외에도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시간 여행자의 아내 같은 작품도 있고 SF적으로 그대로 잘 풀어낸 무슨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백투더 퓨처겠죠. 그리고 뭐 롤라런 같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뭐 나비효과 같은 작품, 12 몽키스 같은 작품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네요. 시간의 네. 여행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바로잡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SF 같은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두 편의 영화가 굉장히 비흡사하게 느껴지는 네. 둘 다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면서 단단한 그런 그 타임루프를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주경 작가님한테 한번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런 영화를 부르는 뭐라고 그럴까요? 칭호 자체가 네.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타임루프, 그 다음에 뭐 타임워프, 타임슬립 네. 굉장히 많잖아요. 타임리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영화당을 꽤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 대본대로 하시는 거 처음 봤고요. 제가 오늘 뭘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마치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상하잖아요. 우리 원래대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지금 130회를 가까이 그러니까요.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봐 네. 바로 그 궁금증 타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기 안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네, 오늘 뭐 진짜 제가 말한 거 다 있네요 여기. 네. 어쩜 이렇게 원고하고 똑같아요. 마치 제가 읽은 브리핑을 미리 보신 것처럼 글쎄 말이에요. 네, 얘기를 왜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네. 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Flowing Like a River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두 부류로 나눠봤고요. 위에는 의지의 세계, 아래에는 무의지의 세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식적인 어떤 구분 같은 게 아니고 제가 시간 관련 영화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해석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네. 일단 빨간색이 타임슬립이라고 표현해봤는데 타임슬립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시간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들을 제가 타임슬립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네. 보통 타임슬립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미끄러지다라는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슥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로 타임슬립을 제가 표현해봤는데
그래서 타임슬립의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이야기, 미드나잇 인 파리가 어쩌면 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이야기, 드라마로 많이 호평받았던 터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 이야기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일본 영화, 한국 영화 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발명하여서 과거로 미래로 가는 의미에서 타임머신을 개통했던 영화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타임루프는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인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스 코드는 의지의 세계를 통해서 과거로 가는 이야기라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나 사랑의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과거로 가는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타임 워프는 시간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흔한 많이 아실 영화가 프리퀀시인데 현재가 있고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계속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임 워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혼동된 시간 속에서 현재가 바뀌는 것을 타임 워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퀀시 같은 영화. 그렇죠. 한국에는 또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리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과거를 바꾸고 이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 타임 리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리고 About Time 이 두 편의 작품이 대표적인 타임 리프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임 리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뛰다 도약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네, 그 장면, 뛰는 장면이 사실 타임 리프를 상징적으로 맞습니다.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색깔별로 5가지 색깔을 색깔로 써시면서 네.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룰 영화는 계속 시간이 반복되는 타임 루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This is not the end. This is not. How did you do that? Come on! Come find me when you wake up! They want to conquer the rest of the world. Unless you change the outcome. It's gonna be dark in a few hours.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 엣지 오브 투마로우인데 영화 은근히 쏠쏠 재밌어요. 네, 저는 이 시간 관련된 영화들 중에서 가장 웃긴 영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영화를 꼽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의 묘미를 통해서 계속 유머와 개그를 막 자아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 것 이 같습니다. 타임루프가 계속될 때 앞에 것을 기억하느냐 안 기억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에 이미 그 단계를 거쳤던 것을 기억하면 학습의 효과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영화가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뺀질뺀질한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공보 장르죠. 그 뭔가 알려야 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장르이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심지어 무슨 이렇게 전쟁에 투입하겠다라는 말을 상관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종이에 손이 베어도 맞아요. 무섭다. 네.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바로 전쟁에 투입되게 되고 그 전투의 초반에는 사실 안전장치 푸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황당한 그런 지옥 같은 그 전투 속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로 단박에 관객들을 끌어들이죠. 이게 두 개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이 영화는 네. 게임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학습하면서 조금 더 기술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 피로감 같은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의 삶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학습하여서 더 나은 삶이 되는가 하면 그 삶을 계속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두 개를 계속 병치하면서 맞습니다. 재밌는 유머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소스 코드도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영화를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게임 중에서도 이제 RPG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그 단계를 겪으면서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거듭 반복하다 보면 이제 능력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강고하게 다음 단계로 도달하고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두 편의 영화 모두 다. 재밌는 장면이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이 빌 케이지가 계속 전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 죽는 장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딱 하나 재밌는 장면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굴러가지고 트럭 밑을 통과해야 되는 네네네. 장면인데 거기서 트럭에 깔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보고 있다가 쟤 왜 죽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머를 약간 의외 장면에서 시간 그 반복을 써먹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 편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타임루프 때문에 초기에는 미숙하게 갔다가 실패하는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비슷하게 반복을 해주면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가자마자 1초 만에 죽어버리고 어떤 장면은 굉장히 길게 묘사하고 하면서 그런 리듬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업적인 감각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편집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네. 반복할 때 어떤 장면을 빼고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 리듬을 관장하는 어떤 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설픈 사람도 같은 상황을 계속 영원에 가깝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너무 능숙해지겠죠. 사실은 극 중에 등장하는 두 남녀 전쟁 영웅도 그 사람들이 전쟁 영웅이 된 이유는 오로지 타임 루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영화가 재료를 사용해서 재밌는 장면, 처절한 장면을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죠. Come find me when you wake up. On your feet, maggot! 영어 속담에 practice makes perfect's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과 반복이 말하자면 완전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의 소설을 가지고 와서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와서 영화화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제목이 All You Need Is Kill이에요. 그렇다고요. 비틀즈의 어떤 제목을 패러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뭐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하는데 원작은 제가 보지 못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시각 디자인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계인 디자인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에르모 델 토로 얘기를 했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외계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세상에서 가장 왕성한 동물처럼 살아있을 때는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굉장히 원기왕성한 문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한 게 이 일반적으로 외계인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반 영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들어가게 된 이 각각의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화면을 보면 특히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이 영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약간 자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외계인을 처치해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마치 수많은 가지를 달고 있는 나무 모양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를 동물과 식물의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주고 그 무빙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네.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그 외계 생명체들 보는데 네. 매트릭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매트릭스 3편 네. 보면 그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약간 문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물속을 막 헤엄치고 와가지고 네, 센티넬들.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외계인을 떠올리게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참고한 그런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일단 영화가 딱 시작되면 다큐멘터리처럼 일자별로 이렇게 현재 전황들 같은 걸 초반에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데 디스트릭트 9 같은 작품, 그런 작품들 혹은 퍼시픽 림 같은 작품이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전투 양상 외계인하고 벌이는 장면을 보면 자동적으로 스타쉽 트루퍼스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전투 장면을 보시게 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초반에 그 전투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수많은 영화들을 사실은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잘 끌어들여서 아주 매끈한 영화를 만들어냈죠. 현실의 전투 장면이 많이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이제 이 영화가 계속 언급하는 게 베르댕 전투인데 사실 베르댕 전투는 그 인간들이 기계 문명에 맞서 싸웠다가 패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동 기관총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걸 사람들이 무모하게 뛰어들다가 사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전투잖아요. 근데 그 베르댕을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계 문명과 인간의 싸움이라는 테마를 사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사실은 SF 영화의 어떤 어떻게 보면 타임루프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실감을 준 게 기본적인 설정 자체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르댕 전투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의 전황하고 굉장히 극중의 초반 상황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유럽의 대륙들을 상대적으로 다 초토화시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서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유럽 대륙을 그다음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유럽을 이렇게 영미 연합군과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동서쪽에서 서로 이렇게 침공을 하고 싸워 나갔던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하고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전투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역사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영화의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에 전쟁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바탕을 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 사실은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들의 레퍼런스, 혹은 역사적인 사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불교적인 세계관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윤회적인 부분이 있는데 윤회라는 것을 타임루프로 대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윤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는 불교에서의 최상의 단계는 윤회의 사슬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루프 속을 쳇바퀴 돌면서 계속 죽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뻔히 그 상황을 알면서도 거기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일들에서 느껴지는 권태, 피로, 혹은 공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윤회의 어떤 그런 인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허무감 같은 거죠. 허무감도 있고 네.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SF의 세계 속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전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던 게 후반부에 커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장면에서 톰 크루즈가 이렇게 커피를 딱 건네니까 리타가 갑자기 놀라면서 저 여기 몇 번째 온 거자고 얘기하는 순간 Thank you. Hold on. 3. You like 3. How many times have we been here? 그랬을 때 이 수없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이 빌 케이지가 느꼈을 허무감 같은 게 그 짧은 순간에 표현이 되는 게 보니까 굉장히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추어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영화가 잘 만들어내고 있고 잘 이렇게 묘사를 해내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순간을 사는 연인인 거예요. 네. 또 다른 연인은 역사를 사는 연인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을 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쌓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를 사는 사람은 순간을 사는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어쨌건 그런 이 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뭉클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가 또 어떻게 보이냐면 치매 얘기처럼 보여요. 저도 무슨 그 생각이 얘기냐면 들죠. 기억 네. 상실증에 걸린 여자 친구에 대한 어떤 테마로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빌 케이지가 리타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표정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억을 분명히 쌓아왔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그것을 기억 못하게 되면 특히 이제 노년의 상대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역시 SF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변주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이 외계인들도 뒤로 가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등등이 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눈앞에 외계인들을 아무리 많이 죽여봤자 그들 자체도 어떤 일종의 리셋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다 죽여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하게도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에서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도 사실은 시간의 루프를 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저는 그 자체로 불교에서의 해탈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또 이런 재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지네요. 7:48 this morning, a bomb exploded on a train outside of Chicago, killing everyone on board. What is my mission? A secret program called the Source Code will send you back in time to relive the last 8 minutes of a passenger's life on that train. Find the bomb, and you'll find the bomber. Welcome back, Em. It's the same train, but it's different. You're kind of freaking me out. I want to go back in. I'm going to save her. You can't. Doesn't work that way. Christina is dead. Try and stop me. Sean! Get back! What's going on? He's in trouble. Tell me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okay.
이번 작품은 소스코드라는 작품입니다. 소스코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약간 좀 다른 영화들하고 약간 이 타임루프라는 장면에서 약간 설정 자체가 좀 다르죠? 네, 다르기도 하고 엣지 오브 투마로를 보고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소스코드를. 근데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시간을 다루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타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임루프와 달리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임이 계속 루프되는 어떤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영화는 계속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반복시킨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그런 대사도 있어요. 시간 여행이 아니라 시간이 재배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건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소스코드라는 말은 시공간 이동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한 사람의 최후의 8분 정도의 그런 과거의 기억 속에 잠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설정인데 이거 자체가 약간 과학적인 어떤 설정에 토대한 그런 상상력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뇌가 8분 동안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고 그 8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과학적 토대 속에서 8분이라는 리미트 안에서 계속 반복시키는 시간의 루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기도 해요. 몸은 죽었는데 뇌가 일종의 잔상으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몸은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정신에 접속을 해서 최후의 8분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처음에. 네, 군인인 콜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션 펜트리스라는 교사의 머리에 계속 그 접속을 하게 되면서 8분이 반복되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무를 띠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션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하철을 탔다가 거기서 이제 테러를 당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건데요. 그 죽은 사람의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이 펼치게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셉션을 떠올리지 않을까. 인셉션 자체도 남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가 되지만 인셉션은 대작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영화는 적당한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은 그 야심 속에서 굉장히 볼만한 그런 만만치 않은 그런 성과를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짧고요. 맞아요. 그 시간이 반복되지만 전체 러닝타임은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 주는 감정적 울림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Everything's gonna be okay. As always, you will have 8 minutes. 8 minutes, and then I blow up When the again. light bulb's turned off, there's an afterglow. Brain is like that. Its electromagnetic field remains charged just briefly even after death. Circuits remain open. Now, there's another peculiarity about the brain. It contains a short-term memory tract that's approximately 8 minutes long, circuitry that remains viable post-mortem, and a memory bank that goes back 8 minutes. Source code enables us to capitalize on the overlap. After the 8 minutes. After nothing, you cease to exist on the train. Source code is not time travel. Rather, source code is time reassignment. It gives us access to a parallel reality. 과학적 그 원리 속에서 이 영화가 시작됐지만 후반부에 가면 약간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인간의 뇌가 8분 동안 잔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테마에 출발했다면 후반부에는 평행 우주의 세계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세계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보고 나면 이 우주 속의 시간이라는 게 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울림이 만만치 않은 그런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던컨 존스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 만들었던 더 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독창적인 감독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러닝타임 100분 얘기할 때부터 계속 더 문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더 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바로 이렇게 다른 영화로 더 문은 이제 다른 영화랑 엮어서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문 같은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달 착륙 기지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일종의 폐소공포증에 가까운 어떤 그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도 포드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극중에 들어가서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포드 묘사한 걸 보면 그 자체가 더 문에서 기지 안에서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있어요. They were the Queen of Spades, 4 of Clubs, 9 of Clubs, 3 of Hearts, 9 of Hearts. Find the bomb, and you will find the bomber. Find the bomb. Wait, no.
8분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능숙한 건 그렇게 반복되는 8분을 8초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80분처럼 쓰기도 하면서 그 완급 조절을 잘하는데 이것은 엣지 오브 투마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처음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벌이게 될 때는 일단 영화가 그걸 잘 초반에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 자체도 콜터도 그 속으로 션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데 관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콜터의 정보와 관객이 화면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돈스럽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능숙해지게 되는데 관객도 그런 상황을 점점점 콜터의 마음에 이입을 해서 능숙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영화들은 또 재미가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속에 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범인일까? 아니, 이 사람일까?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연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색출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등등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밑에 서브텍스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서브 플롯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인생에서 마지막을 8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장면들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줄여서 말한다면 8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7분 정도는 세계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1분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 쓴다면 1분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키스 장면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하는 전화일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후반에 뭉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도 능숙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뒤쪽에 가면 드라마적으로도 잘 활용하는 작품이 아닐까 네. 싶어지죠.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마 9.11 사건이 아주 크게 있을 것 같고요. 네. 9.11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던 경험 같은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잃지 않을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영화 전반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고 세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선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영화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간이 이제 지하철 또는 이제 기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도착하게 될 도시가 시카고인데 시카고는 기차는 이제 수평으로 길잖아요. 근데 시카고는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마천루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수직으로 아주 높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대조해내는 그런 능숙함도 있죠. 네. 네,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두 편이 공통점도 많고 네. 그다음 둘 다 잘하는 장점도 비슷하고 그렇죠. 골라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쪽이 유머가 좀 더 많다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소스 코드는 페이소스와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 좀 더 재미있고 그런 방식으로 약간씩 톤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조금 더 정말 깨알같이 조금 더 재미있었던 영화는 소스 코드입니다. 네, 소스 네. 코드가 후반부의 어떤 울림 같은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저는 단 하나의 장면을 꼽기보다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톰 크루즈가 깨어나는 순간을 다 잘라가지고 이걸 편집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씩 깨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가 다음에는 약간 지루해했다가 또 깨어났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깨어나는 걸 반복할 때의 피로감 같은 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타임 루프라는 테마에 가장 어울리는 표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On your feet, maggot! On your feet, maggot! 좀 정확하게 반대네요. 사실은 저도 두 영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영화의 장점도 심지어는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은 저도 약간 요만큼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네. 근데 바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그 정도고요. 그 최고의 장면은 소스 코드에서 저는 뽑고 싶은데
소스 코드에서 결국은 이제 최후의 순간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언제 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지 최후를 맞을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그맨에게 $100를 줍니다.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I will bet you $100 you can't make all these people on this train laugh. Women always mess up my last name. Get off. Like, get off, get off. I'm like, no, get off. 그 개그맨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잖아요. 근데 웃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뭉클하죠, 저도. 뭉클하죠. 저도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웃음을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죽는 순간에 농담하면서 죽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영화의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웃음이 다가올 죽음이나 종말을 연기시킬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웃음의 자리를 예비해 준다는 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휴머니즘 가득한 어떤 배려 같은 게 배어 있는 장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임루프 SF의 스릴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이제. 네. 타임루프니까 다시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까만큼 못해.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